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1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사실상 잠적 상태고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사그라들 이런 국면에 처해 있죠. 민주당이 코인 투자에 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제안을 하니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또 한술 더 떠서 여기다 결의안 이런 것까지 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전수조사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전수조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남국 코인 사태의 현재 국면이 어떤 거냐? 잘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제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불법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엔 뭐가 문제냐? 법률적, 정치적 책임이 다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거는 물론 가능성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법률적 책임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위믹스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면서 P2E, 플레이 투 원, 돈 버는 게임 머니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P2E 규제 완화하는 토론회를 연다든가 법안을 제출한다든가 또는 이재명 캠프에 있어가면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해서 위믹스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을 급등시켰다든가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본인이 만약 그걸 공짜로 에어드롭이나 이런 거로 받고서 해줬다면 그거는 뇌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현금화해서 지금 현금화한 흔적, 돈 세탁 흔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흔적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걸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그 다음에 자금 은닉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어디에 숨겨놨다면. 왜 그러냐면 작년 1월에서 2월에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꿔가면서 15억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런 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클레이페이는 당시에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던 그야말로 잡스런 코인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이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4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10억만 소명을 했고 30억은 소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30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이거는 코인 투자했다고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닌데, 정치적 책임은 국회 회의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중에도 거래를 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는 중에도 거래를 하고, 맨날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윤리에 맞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이 부업이냐, 차라리 가서 전업투자자로 나서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이었다 하는 정치적 책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A 의원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나왔다고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면전환용이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 제안이 물타기다, 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사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이 뭐 그런 제안을 얘기를 했더군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다가 자기가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콜드월렛이라고 이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콜드월렛은 이 코인을 USB 이동식 저장 상치 같은 데에 보관하고 있으면 콜드월렛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그걸 알 방법이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했을 경우는 또 잡아내기 어렵다. 조사 자체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들, 과연 정말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결국 공연히 뭐 선의의 실명으로 거래하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부도덕한 일에 관여한 양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해외에서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간 거래한다든가 콜드월렛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 그런 사람이 진짜 문제일 텐데 그런 사람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문제인 사람은 잡아내기 어려운 이런 전수조사를 왜 하느냐 도대체.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결국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걸 잠깐 피하고 보자, 이런데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게 이제 부정수급, 부정으로 수령했다는 건데, 이때도 한나라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회의장 주관의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호 당시 국회의장이 하자. 그런데 여야 간에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이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딸을 보좌직으로 부정 채용했을 때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거 전수조사하자. 그런데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많았습니다. 2019년 1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딱 불거지니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이 기회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해 4월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 논란이 있으니까 또 주식 전수조사하자, 이것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했었고, 그해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수조사하자. 근데 결국은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국면이 넘어가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나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이런 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전수조사를 실제 한 사례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료가 명확할 때 2018년 4월에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준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미 그 외유성 출장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뭐 별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이러고 소나기 끝나니까, 소나기 멈추니까 그냥 뭐 대략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때도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또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12명씩, 열린민주당 1명 투기 의혹을 제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만 아버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야 뭐 공직자 재산 등록에 다 포함된 얘기인데 뭐 전수조사 반열에 끼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수조사 주장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해본들, 특히 이 코인 문제와 같은
이런 일들은 해본들 별 실효성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전수조사 이 얘기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오히려 전수조사보다는 앞으로 가상자산도, 왜냐하면 가상자산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팔아서, 가상자산은 재산 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장롱 속에서 현금 몇억 원 뭐 이런 거 발견된 의원도 있죠. 가지고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면, 물론 가상자산이라는 게 뭐 워낙 들쭉날쭉 그 재산 가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은 그 전해의 12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가상화폐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뭐 전수조사 운운하는 눈속임을 통해서 뭔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좀 물타기 해보자, 이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얘기는 실제 운용,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했던 사례도 물론이고 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김남국 코인 사태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코인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 사태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민주당의 전수조사 소동, 이거는 결국 그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뭐 이런 거에 다름 아니다. 지금 집중할 것은 김남국 의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있느냐, 그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지만 있느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 회의 중에 몸만 국회에 있었고 정신은 가상세계, 가상화폐 세계에 빠져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가상화폐 다른 의원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사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전수조사는 앞으로도 뭐 다른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전수조사 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